보쌤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16번째 16강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좀 할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자동 뭐 이렇게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재생하지 않으셔도 선생님 오늘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대공황과 전체주의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살펴볼 텐데요. 대공황이 끼친 영향과 전체주의의 성립 그리고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합국을 상대로 군수물자 판매하면서 부를 많이 축적했죠.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미국 경제는 호황 속에서 이루어진 그 과잉 투자와 유럽의 불황 이게 원인이 돼서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29년 뉴욕의 증권 거래소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기업과 은행들이 줄도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러한 대공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으로 안 되겠다. 이거 수정하자. 라고 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뉴딜 정책을 펼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뭐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 만들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거나 산업부흥법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뭐 보장해 준다거나 최저임금 제도를 규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걸 자유방임주의 경제, 고전적 경제학에 반대해서 케인즈 학파의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정 자본주의 정책을 들어오게 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뉴딜 정책인 거죠. 전 세계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마다 일단 그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블럭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국은 파운드화를 썼기 때문에 파운드 블럭, 프랑스는 프랑 블럭, 미국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을 하나로 묶는 이 달러 블럭, 일본 같은 경우도 엔화를 쓰기 때문에 엔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각 나라들은 블록 경제권을 형성해서 경제적 블록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이 공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블록 경제의 모습을 지도로 좀 표현해 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지금 오늘은 그려야 될 지도들이 많아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영국은 아까 파운드 블록이라고 그랬죠. 파운드 블록은 영국 본국과 식민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겠습니까? 영국은 종단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이렇게 자신들을 식민지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동권과 함께 인도가 중요한 거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 그리고 말레이시아라든가 버마, 말레이시아 자신들이 그 식민지로 갖고 있는 이 지역들을 하나로 묶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블록을 형성을 했다면 이제 또 영국의 식민지가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 그 연방 국가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있죠. 그 다음에 남미 지역의 일부 지역까지 묶어가지고 이게 파운드 블럭이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블럭. 미국은 이제 자신들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미 지역과 아메리카를 하나 다 먹는 거죠. 중남미 지역까지 여기를 이제 달러 블럭으로 하나로 묶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별로 없어요. 자신들 본국과 조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침략 전쟁 펼쳐서 만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중일 전쟁 펼쳐가지고 이렇게 묶는 대만까지도 하나로 묶어볼까요? 이렇게 하는 N 블럭.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랑 블럭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 본국과 아프리카 지역, 자신들이 식민지로 갖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들 그리고 뭐 이쪽도 프랑스가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갖고 있고 프랑스는 또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지역 요게 또 있죠. 그래서
요렇게 묶어가지고 자신들의 좀 영향력 아래에 좀 두려고 했던 요런 게 이제 프랑 블럭 이렇게 블럭 경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승전국이었지만 식민지가 별로 없었던 이탈리아, 그리고 패전국으로 많은 땅을 뺏긴 독일, 그리고 원체 자신의 뭐 그 경제적인 범위가 좀 적었던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대공황의 여파 피해를 좀 크게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쌓여갖고 이게 이제 전체주의 팽창 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죠.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장악하고 군국주의를 내세워서 팽창 정책을 펼치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후 배상금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경제 대공황까지 와서 사회 혼란이 더욱더 심해졌죠.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과 혼란 속에서 국민들이 동요하니까 히틀러가 이제 그걸 내세워서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당은 유대인들을 배제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아리안족의 그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이라고 하는 나치당을 만들어서 이제 게르만족의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하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일본도 대공황과 그런 혼란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니까 그 위기를 군인들이 중심이 돼서 군국주의로 군부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군인들이 중심이 됐으니까 이제 대외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만주사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파시즘으로 무장했던 독일과 이탈리아는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팽창주의 정책을 펼치죠. 그런데 에스파냐, 스페인 내전, 그러니까 에스파냐 내전이라고 쓸까요? 스페인 내전이라고 쓸까? 뭐 우리는 흔히 스페인 내전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에스파냐 내전 교과서로 하겠습니다. 에스파냐 지역에서 인민전선이라고 하는 좌파 정당, 사회주의 인민전선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죠. 하지만 프랑코 장군을 비롯한 좀 극우 세력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 프랑코 장군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자 전 세계 자유주의 진영이 이제 에스파냐 내전에 개입돼서 의용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에스파냐 스페인 내전인데요. 여기서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 추축국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 일본이 반공협정을 맺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이탈리아가 오게 돼서 이 세 나라가 서로 다 엮어져 있는 추축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팽창적 대외 정책을 펼치죠. 이 부분을 보여주려면 지도가 두 번째 지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은 좀 색깔을 뭘로 해볼까요? 붉은색으로 해봅시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히틀러의 고향이 여러분들 오스트리아라는 거 아시죠?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거 자치 요구한다면서 그 수데텐 지역을 달라고 요구하죠.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등이 독일의 미넨에서 만납니다. 이게 미넨 회담이죠. 근데 여기서 독일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또 들어줍니다.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더 이상 먹지 마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히틀러가 여기서 만족할까요? 체코슬로바키아의 체코의 다른 지역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단지 지역과 회랑 지역을 요구하죠. 이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등은 더 이상 유화 정책으로 안 되겠다면서 이걸 거절하죠.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협정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거죠.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독일은 폴란드도 점령을 하고요. 그러자 이제 소련이 반대 지역에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순식간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버티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독일은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신속하게 덴마크 지역, 뭐 독일 원래 독일 땅에다가 덴마크 먹고요. 그리고 노르웨이를 먹습니다. 공격해 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우회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을 거쳐서 프랑스를 쳐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프랑스를 점령해 버립니다. 이탈리아는 아프리카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겠고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랑스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프랑스 BC 정부라고 하는 괴뢰 정부가 만들어져서 프랑스 남부 지역은 다른 색깔로 칠해볼까? 프랑스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괴뢰 정권인 BC 정권이 차지하게 됩니다. 색깔이 좀 애매하네요. 뭐 이렇게 칠해보자. 근데 어차피 독일의 괴뢰 정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서는 연합군은 이제 영국, 에스파냐는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도 중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근데 독일이 이제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갑니다. 영국 빼고는 거의 다 유럽 대륙을 석권해 버리죠. 그래서 발칸반도까지 다 먹어버리고요. 원래는 발칸반도 지역은 이탈리아가 먼저 갔는데 이탈리아가 잘 못하니까 독일이 들어가서 먹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독일은 폴란드 지역 점령하고 소련하고 불가침 협정을 맺었으나 이거 이제 깨버리고 소련으로 또 쳐들어가죠. 소련을 침공합니다. 소련을 침공해서 크림반도 먹고 여기 이쪽에 카프카스 지역의 유전지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확보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막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곳에서 공방전을 펼치고 또 군대를 모스크바 근처까지 진격에 가고 그 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 봉쇄 뭐 이렇게 해서 독일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쪽도 북아프리카 지역도 독일이 다 막 이탈리아와 함께 먹고 이집트까지 이제 이집트 근처까지 막 진격에 가고 있는 거죠. 유럽은 이렇게 독일이 석권을 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 원래 일본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이 이렇게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식민지로 삼았던 게 대만과 조선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는데 만주 사변을 일으키죠. 일본이 이제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의 괴뢰국으로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여기에 만들지 않습니까? 뭘로 써볼까요? 빨간색 펜으로 써볼까요?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몽골 지역에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내몽골 지역도 쳐들어가죠. 내몽골 지역에는 볼펜으로 써야지. 몽골 강역, 몽강 자치국, 몽강국이라고 부르는 괴뢰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전쟁, 중일 전쟁에서 베이징도 점령하고 당시 그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도 점령하고 내륙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산둥반도 다 차지했고요. 바닷가들 중심으로 툭툭툭툭툭툭 홍콩 광저우 지역도 점령을 하고 해남도도 먹고 그리고 베트남 지역으로 들어가서 인도차이나 프랑스 령이었던 인도차이나 지역도 계속해서 확보해 갑니다. 당시 프랑스의 BC 정권은 독일과 밀접한 관계의 괴뢰국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들어가서 먹어버리는 거죠. 처음에 중국 봉쇄를 위해서 땅을 빌려줘라고 했다가 아예 먹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태국도 사실상 점령 태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사실상 그렇게 되고요. 버마 미얀마 지금의 미얀마 지역도 일본이 차지합니다. 군사상 점령 지역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영국과 인도네시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말레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국 식민지였는데 이제 여기서 영국군들 몰아내고요. 말레이 반도 그리고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 그 전에 그것도 이야기하죠.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도 점령을 했고요. 원래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비스마르크 군도라든가 이런 데 있죠. 마셜 군도 이런 데 독일이 예전에 차지했던 지역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이 차지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보해 가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랬네요. 영국과 싸움이 이렇게 좀 영국이란다. 중국과의 싸움이 좀 길어지고 좀 장기화되면서 원유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일본이 진출하니까 이제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ABCD 경제 공세를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하와이 진주만을 쿵쿵쿵쿵 공격하면서 진주만 기습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동남아시아를 석권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 땅도 절반 정도 차지해 버리고 호주령이었던 비스마르크 군도의 호주령 땅도 뺏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영국하고 당연히 전쟁하게 되니까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죠. 괌도 점령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소련하고는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전쟁 상황이 이렇게 됐었는데 1942년부터 이제 연합군에게 상황이 좀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미국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을 박살 내버려서 이제 제해권을 장악한 미국이 하나하나 땅들을 회복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 전선에서는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소련이 승리하면서 이제 동부전선에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한 상황에서 이제 연합군 같은 경우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독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연출되는 거죠. 연합군이 이제 베를린까지 진격하자 독일은 결국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항복 안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소련군이 참전을 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꽝꽝 원자폭탄 2방 맞고 일본도 결국 항복을 하죠. 원자폭탄 떨어지고 소련군 들어오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전후 처리를 위해서 이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지도는 다 그렸으니까 본문 보면서 답을 좀 달면서 설명해 갈게요. 시간이 지도가 많으니까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 답만 확인합시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했고 독일이 프랑스 점령했고 영국을 제외한 유럽을 장악했다. 그래서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 파기하고 소련으로 쳐들어갔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을 쳐들어갔던 일본이 중국의 늪에 빠져 있었죠.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자 동남아시아 원유 확보, 자원 확보를 해서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게 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전쟁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ABCD 경제 봉쇄에 들어갔다. ABCD 경제 봉쇄는 A 아메리카, B 브리티시, C 차이나, D는 더치 네덜란드. 그러자 이제 진주만 기습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점령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도 점령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석권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이 제해권을 잃었고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독일의 동부 동유럽 전선을 약화시켰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무너지면서 항복했고 프랑스의 노르망디로 상륙한 연합군 독일로 베를린 점령해서 독일의 항복을 받았다. 일본은 소련군이 참전하고 원자폭탄 2방 맞고 소련군이 이제 그 원자폭탄 투하가 먼저지. 원자폭탄 투하되고 소련군이 만주로 들어오자 항복했다. 연합군은 전후 평화 수립 원칙, 평화 수립을 위해서 물론 그 전에 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었지만 일단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을 채택해서 전후의 평화 체제를 만들자. 이게 이제 나중에 유엔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국제연합.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서 전후 일본 처리와 한국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회담. 그리고 중국 빼고 이번에는 소련과 미국, 영국이 만나서 그 크림반도의 그 휴양지 얄타에 만나가지고 모임을 얄타 회담. 그래서 전후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소련 대일전 참전을 약속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결국 이제 전쟁은 끝나고 독일은 분단되었고 일본은 미국에게 점령되었다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다시 정권을 돌려받았다. 국가로서 주권을 되찾았고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전범들에 대한 군사 재판이 있었다. 20분 넘어버렸네.